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57%, 그리고 코스닥은 0.81%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보면 여전히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했고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 시장 및 세계 시장이 많이 상승했다 아닙니까? 또 그리고 그 상승 원인이 돈이 많이 풀려서 상승한 겁니다. 그런데 그 풀린 돈이 앞으로 더 풀릴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그런 중요한 결정들을 최근에 많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2,000조 원 경기 부양책을 의회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에서 현재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축소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대로 될런지 또 된다면 언제 될런지 축소가 될런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죠.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돈을 풀 곳은 정부 아니면 중앙은행인데 이 지금 정부에서 푸는 돈이 좀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죠. 돈 때문에 올랐는데 돈이 안 풀리거나 줄어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투자자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세계 각국의 백신 공급이 지연이 되고 있고 각국 봉쇄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계속 파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경기 침체가 계속 장기화되기 때문에 이건 돈이 줄어드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에서 지금 돈 풀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뭐 27일 같은 경우는 미국 FOMC에서 정례회의를 하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거는 또 뭐 향후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결정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향후 돈의 방향이 궁금하다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관망하고 있는 거죠. 또 게다가 지금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런 뉴스가 또 나와버렸습니다. 중국에서 긴축으로 이 긴축이란 말이 돈을 줄인단 말입니다. 긴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바짝 긴장해 가지고 있죠. 그런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당장 이렇게 뭐 그렇지만 또 앞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하게 정리되기 전까지는 돈이 계속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긴축 관련해서 잠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단순하게 우리가 중국 긴축하면 돈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긴축을 한다는 말은 작년에 사실 뭐 중국도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푸는 과정에도 완전히 막 대낮고 푼 게 아니라 좀 선별적으로 좀 풀긴 했어요. 뭐 중국 국영 기업들 디폴트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또 그리고 중국 부동산 회사 같은 경우는 부도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민간 기업입니다만은 좀 자금 수혜를 하기도 했죠. 어쨌든 뭐 선택적으로 돈을 계속 풀었는데 최근에 저렇게 긴축한다는 것은 중국이 돈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돈을 만드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에서는 민간에서도 지금 돈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긴축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 좋다는 겁니다. 왜 중국 경제가 좋냐면 이런 거라 볼 수가 있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은 확실히 이렇게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다른 나라는 원활하게 지금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경제 활동을 잘 하고 있는 데가 중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 수출품들이 전 세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배들을 이렇게 배에 싣고 중국 물건을 실어 보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실어 보내면 갈 때는 가득 싣고 가는데 올 때는 빈 배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운송하는 그 업체 쪽에서는 손해잖아요. 예전에는 배를 여기까지 가면 갈 때는 또다시 여기서 생산하는 물건을 싣고서 중국으로 이렇게 보내거나 다른 나라로 거쳤다고 보내고 이래 가면 되는데 지금은 뭐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송비가 오르는 겁니다. 해상운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운송업체들, 해상 운송업체들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겁니다. 자, 지금 중국은 뭐 호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특수로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돈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돈을 줄일 수 있는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다른 나라는 지금 어려운데 중국이 괜찮은 것은 뭐다? 중국이 내부적으로 국내에서 코로나를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중국만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느 나라든지 먼저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면은 그 나라는 호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 상황에서 앞으로 뭐 현재 우리나라는 백신 구경도 못했지만은 지금 현 상황에서 가정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먼저 백신을 맞고 그 백신의 어떤 효과를 봐서 집단 면역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뭐 4명까지 모여라 이런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잘 안 되는데 우리는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뭐 주문을 넣으면 우리는 빨리빨리 만들어서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대박 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죠. 어떤 나라든지 집단 면역이 먼저 형성이 되면은 호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긴축한다고 해서 막연하게 뭐 그냥 중국도 돈 줄어드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먼저 발생을 했고 다른 어떤 지역보다 우한은 완전히 지금 통제되는 그런 상황을 작년에 경험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한 같은 경우는 뭐 작년처럼 이제 그 코로나 상황 이전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한이 통제가 되었다가 자유롭게 되면서 이 변화된 사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보다 운동을 더 많이 해서 헬스장 영업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된다거나 또 면역력에 사람들이 관심이 생기면서 유기농이라든지 건강식품을 예전보다 몇 배로 더 많이 소비를 한다거나 또 예전보다 뭐 갇혀있다가 밖에 나가다 보니까 여행을 그 안에서지만 그 안에서 여행을 많이 다니거나 뭐 얼굴에 좀 많이 이제 화장도 하고 옷도 좋은 것 좀 입고 다닌다거나 여튼 이 우한 지역 경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입니다. 돈. 앞으로 다른 나라도 이래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중국에서 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시장이 안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뉴스는 액면 그대로 보죠. 액면. 이게 좀 사고를 거쳐야 됩니다. 뉴스를 보고서 액면 그대로 계속 믿고 살다 보면은 그냥 개천에 가재, 뭐 미꾸라지, 붕어 됩니다. 그냥 그래 사는 거예요. 개, 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가 나올 때 왜 저런 뉴스가 나오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앞뒤를 맞춰가지고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세력들은 돈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저래 쪼려가지고 있는데 뭐 우리는 그렇게 줄일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돈이 뭐 어떻겠어요. 결국 늘어나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시장이 좀 조정이 되면은 더 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금 좀 땡겨 놨긴 해야죠.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오늘은 이 의약품 쪽이 좀 괜찮았습니다. 이런 업종 돈이 들어왔어요. 세력들이 그렇게 파는 와중에도 오늘 오전 시황에서 정리해드린 것처럼 연기금 계속 팔고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도 희한하게 뒤에서 사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바로 요게 평균이라서 그렇습니다. 파는 것과 사는 것을 이렇게 다 합했을 때 오늘 매도가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파는 거, 그러니까 이 순매도가 많았다고 해서 전부 다 파는 게 아닙니다. 항상 순매도가 매일매일 많다 하더라도 세력들이 이렇게 사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딱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이게 오늘 장중시장에 정리해 드린 종목이고
여러분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이 이렇게 6개 종목 됩니다. 자, 요거 몇 개 안 되니까 오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작년에 보면 2019년입니다. 2019년도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하락을 했는데 중간에 한 2018년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면 요것도 요 구간 마찬가지입니다. 9월부터 요까지 요 사이에 먼저 출발하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요때 이 상승 전환으로 돌아선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요때도 좀 있고 요때로 좀 무리지어서 발생한 종목들이 있어요. 작년 한 9월 정도 무렵에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상승 전환 신호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올랐는데, 그리고 올해 6월달, 7월달 이 부근에 이제 탐력 지표가 드디어 나타나게 됐고, 이렇게 하락 전환 신호가 발표가 된 거죠.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사실 이때 정리해도 충분히 되는 겁니다. 이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면 큰 거 없죠. 그 이후에 오늘은 흐름 보니까 또 당분간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먹고 이 11월 때 이후에도 우리 시장 좀 괜찮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적당히 이때 끝나는 거고 지금도 빵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예 장기 투자하신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지금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다고 해서 또 단기적으로 좀 더 갈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아니지 않느냐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삼성 SDS를 살펴보면은 삼성 SDS는 아직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 SDS는 거의 시장 흐름하고 비슷하게 흘렀죠. 올해 요때 상승 전환 신호 난 종목들이 많이 날 때 이 종목도 상승 전환 신호가 났었고 지금 한 4개 정도 이렇게 변곡점을 좀 더 잡아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계속 들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이시티 이 종목은 혹시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 중에 제하고 차트 이런 모양이 좀 다르게 논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조이시티를 전체 동결을 한번 하시면 제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자, 조이시티는 이제 거의 추세 거의 끝났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지금 접근하기는 좀 어중간합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지금 좀 있으면 또 이렇게 탐력 지표가 또 표시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변화가고 있는데 적당하게 묶어 놓으면 좋지. 지금 할 때 신규 접근할 만한 시기는 아니다 이렇습니다. 태광산업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태광산업은 괜찮아요. 다른 종목도 신호할 때 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좀 확대선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이때 좀 많이 찍었습니다. 상승 전환 신호가 이때 집중적으로 좀 많이 났어요. 이 종목은. 그리고 아직 이렇게 하락 전환 신호를 13번 정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오늘 난 종목 중에서 가장 좋지 않겠나 싶어요. 효성 같은 경우는 아직 괜찮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들고 있어도 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상승을 해서 하락 전환 신호가 이때 나타나서 좀 이렇게 하락했는데 좀 더 한참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난 종목 중에서 대부분은 다 들고 있거나 관망이거나 팔아야 되는 거고 이 태광산업 이 한 종목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왕 이거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으면 수급하고 좀 체크해 가면서 가능하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있죠. 오를 때 사지 말고 가능하면 이왕이면 떨어질 때 이 주가가 하락할 때 좀 접근해 보는 게 좋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